이번 시간에는 법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생 신청서 첨부 서류를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회색의 정확한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정확한 채권 채무도 파악을 해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 회생 절차를 도와줄 직원을 물색을 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첨부 서류가 아주 많습니다. 글자 포인트가 작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정관이라든지 주주명부, 또 그 다음에 회사의 연영 및 회사 소개서, 또 조직도 임원 현황, 임원의 이력서, 그 다음에 취업규칙, 또 그 다음에 관계회사나 출자 회사의 현황,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증,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 그 다음에 리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주요 매입 매출 계약서, 과거 5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간의 결산서, 감사보고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 금융기관의 대여채무 명세서, 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채무, 그 다음에 또 특수관계인 채무, 보증채무, 그 다음에 공익채권이나 조세채권 등의 명세서, 그 다음에 채권자 주소록, 주요 매출 및 매입 거래처 현황, 최근 1년간의 거래처별 월별 판매 실적, 그 다음에 생산 제품의 개요 및 생산 능력표, 그 다음에 신청 1년제 계약 수주 잔고, 또 향후 사업계획서, 이런 여러가지 약 49건의 문서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이외에도 소송위임장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또 대리인을 통해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9건의 문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실무적인 도움,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회사의 정확한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별로 최대한 정확하게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소 계상되거나 과대 계상된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유를 소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대부분 회사에서는 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느 법인이든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와 회계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주눅들고 위축될 필요가 없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과거의 담당자의 착오다, 또는 현장에서의 업무 착오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실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회사의 정확한 채권 채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처, 거래처에 대한 채권, 또 그 다음에 매입처, 그 다음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 파악, 그 다음에 계약의 상세 내역을 엑셀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거래처하고 사이에서도 현장도 다를 수 있고, 또 현장에 갔다고 하더라도 날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별, 또 현장별, 또 용역인지 물품인지, 또 대금은 얼마인지, 지급기일은 언제인지, 지급 방법이나 담보, 또 보수 책임이 있는지, 보증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생 절차를 도와줄 직원을 물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기간이 좀 오래된 직원, 또 가능하면은 격리 직원이 있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격리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격리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 조력자, 일가 친지든 누구든 조력자를 물색해서 서로 코워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주제는 회생 신청서 첨부 서류, 그 다음에 정확한 자산 보유 현황 파악, 그 다음에 채권 채무 파악, 마지막으로 도와줄 핵심 직원을 물색할 필요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개시 신청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직원들에게는 보통 비밀로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핵심 직원 한두 명, 또는 핵심 경영진 한두 명에게만 공유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또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존처분 결정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